안녕하십니까. 롬바 스터디 박아로 원장입니다. 오늘은 중부 공채에 합격한 우리 강민석 학생을 모시고 합격자 인터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렛츠고! 훈남이죠. 닮았던 연예인 있죠? 없습니다. 잘생겼죠. 우리 또 강민석 학생이 또 오프라인에 와서 이렇게 멋있게 합격을 했는데 어떻게, 어떤 비법으로, 어떤 마인드로 접근을 해가지고 끝냈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오늘 간략하게 합격하신 직렬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5년 상반기 중부 공채에 합격한 강민석이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 학원의 오프라인은 어떻게 오시게 됐죠? 제가 2024년 하반기 공채를 준비하면서 원래는 온라인 관리반을 준비를 했었는데 혼자서 준비하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1시간짜리 인강을 들으면 한 3시간을 이어서 들어버리는, 그렇죠. 계속 정지하고 이해가 될 때까지 반복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인강을 듣고 하루에 인강 4강 들으면 오늘 공부 열심히 했다 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쉬어버리는, 그러다가 밤에 잠이 안 오고 다음날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또 자책하고 그럼 오늘은 일찍 자야지 술 마셔버리고 그래서 다음날 또 못 일어나고 이런 악순환 반복 때문에 저번 시험에는 마지막에 거의 공부를 못해서 필기를 떨어지게 되었던 결과가 있어서 네. 그러면은 작년이 해양경찰 처음 준비한 건가요? 아닙니다. 저는 그 전에도? 해양경찰 의경을 준비했었는데 의경 준비했는데 예전에 준비했다가 예전에? 예전에 준비했다가 떨어지고 이제 도망치듯이 다른 직장으로 이제 취업을 하다가 이제 마음속에 이제 계속 남아서 다시 한번 준비하게 된 케이스인데, 그래서 떨어지면 더 큰일이 나기 때문에 좀 더 불안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예전에 의경을 한번 쳤다가 네. 중간에 쉬었다가 네. 작년에 다시 공채로. 네네. 그럼 작년은 준비 기간이 얼마 됐어요? 24년 2월부터 시작을 해서 2월부터 10월 달이었으니까 8개월 정도 준비했습니다. 8개월 혼자 네. 하다가 온라인 관리반으로 하다가 잘 안 돼서 했다. 네. 그럼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을 생각했다. 네. 음. 그때 혼자 공부하면서 이제 저를 컨트롤해 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정해진 그 틀 안에서 생활하면서 저희가 좀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무작정 바로 목포로 내려와서 바로 학원 찾아와서 선생님 이제 상담을 요청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래요. 막상 와보니까 좀 차이가 네. 있던 거예요? 일단은 같은 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한 공간에 있다는 게 엄청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스터디 카페에서 준비를 할 때는 뭐 옆 사람이 뭐 공부하는 것을 본다고 하더라도 뭐 크게 느껴지는 바가 없었는데 같은 직렬을 향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이제 자극을 받고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필기를 준비하면서 항상 내가 지금 생각해도 잘했던 게 있다 하는 게 있고, 이 부분은 내가 경험 삼아 해봤더니 아쉬운 게 있다 하는 게 있을 텐데, 우선은 내가 잘했다 하는 부분이 있나요? 네,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처음에 제가 주간고사를 조금 좋은 성적으로 잘 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 주변에 좀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많이 모였어가지고 그 친구들한테 이제 저도 으쌰으쌰하는 마음가짐으로 이것저것 같이 하자. 뭐 예를 들어서 이번 쉬는 시간엔 일어나지 말자. 우리 2시간 정도만 앉아서 공부하자. 내일 몇 시까지, 주말에도 몇 시까지 안 오면은 뭐 커피를 사자. 이런 자잘자잘한 그런 이벤트들을 좀 해서 이것저것 준비하면서 그 친구들이랑 다 같이 좋은 성적을 받고 다 같이 합격해가지고 그런 파티를 이제 꾸렸다는 거는 이제 좀 잘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하는 사람들과 또 열심히 하고자 하는 멤버들이 있었을 때 그 사람들끼리 몰려다녔다. 네, 또 맞습니다. 그들과 함께 규칙을 세웠다. 네. 학원 규칙 외에 또 우리들만의 규칙을 세워서 이행했다. 네. 근데 이게 또 가능한 게 본인이 점수가 높았기 때문에 주간고사가. 그러니까 그 주변으로 모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친구들이 공부에 대한 질문이나 어떻게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대화가 이어지고 내가 만약에 그럼 주간평가가 낮았으면 네. 안 왔겠네요. 그러면 제가 아마 찾아가지 않았을까. 안 왔어도 내가 갔을 것이다. 네네. 되게 중요한 마인드인 것 같아요. 항상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하고 몰려다니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 네, 맞습니다. 그거를 일찍 깨달으셨네요. 그럼 반면에 아쉬운 점이 있다 하는 게 있나요? 아쉬웠던 점은 제가 파이널 그 모의고사 들어갔을 때는 한 4회차까지는 따라가다가 제 스스로 형사법에 대한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여서 그거에 집중하느라 회차를 끝까지 못 따라갔던 것, 그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게 아쉬워요? 일단은 학원 커리큘럼 처음 들어올 때부터 주어진 커리큘럼은 제 생각을 하지 않고 이거 해야 돼? 이런 생각하지 않고 학원에서 주어진 그 스케줄대로 가려고 이제 마음 먹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끝까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 그건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행하지 못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그때는 약간 성적이 그래도 제가 상위권을 좀 유지했다 보니까 약간 조금 뻥이 찼어요?
그쵸.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이런 부담감이 조금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내가 주간고사가 상위권인데 네. 내가 혹시 모의고사에 떨어졌을 때 네. 그 두려움, 그쵸. 그것 때문에 약간 시험을 회피하게 됐다. 네, 그것을 근데 제가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뽕이 좀 차 있어서 그게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또 그런 심리가 작용을 했군요. 네. 그러면 실제 점수는 좀 어땠나요? 실제 점수는 그때 당시에는 그 해사복규가 3개, 개론이 3개, 형사법이 4개 이렇게 틀렸습니다. 85, 85, 80이네요. 네네. 그 정도면 괜찮은데요, 점수? 점수가 근데 생각보다는 제가 네. 내가 이제 뽕 찼던 만큼 네. 나오지 못한 것 같다. 네네. 아까 80점이 형사법, 네. 법규 개론은 85점씩. 네. 틀린 문제 보니까 어때요? 어떤 틀린 문제 문제? 틀렸나요? 형사법 같은 경우에는 그냥 1번, 2번을 너무 쉽게 풀어서 형사법을 이번에 개론 법규가 조금 까다롭게 나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론 법규에 시간을 좀 많이 썼고 형사법 같은 경우에는 한 7분? 그냥 한 번 보고 검토도 못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너무 빨리 풀었다. 네, 1번, 2번이 그냥 바로 틀려버리더라고요. 그때 채점할 때 살짝 좀 정신이 멍해졌던 그런 경험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시간을 제일 많이 투자했던 건 형사법인데 네. 실제 시험장에서 발의를 못한 것도 형사법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풀었어요? 형사법을? 그냥 다 보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또 뽕이 차버렸네. 네, 그래서 저는 그 안원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풀다가 저는 100점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제가 그러면 무조건 좀 100점 아니라 했잖아요. 네네. 그럴 때는 호흡을 가다듬고 네네. 네, 맞아요.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해야 되는데 뽕이 차버렸구나. 민석이 그런 스타일이구나. 할 때는 막 달리지만 또 차면 들뜬 마음에 네. 하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할 텐데 이제 온라인 관리반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도 해봤더니 일단 선택을 한 다음에 오프라인을 추천한다라는 말씀이시고. 네, 저는 무조건 오프라인을 추천합니다. 그런가요? 네.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인강 많이 듣거든요. 네, 근데 오프라인 많이 고민하세요. 네, 그분들에게 좀 해주실 말이 있나요? 저는 온라인 관리반으로 이미 한 번은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무작정 오프라인으로 왔었는데 같이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엄청 있으니까. 큰 도움이고, 그리고 모르는 것을 바로바로 물어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주어진 이제 틀 안에서 저처럼 인강을 뭐 하루에 3시간씩 한 강의에 3시간씩 듣는 그 친구들은 실강이 주는 장점이 진짜 어마무시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일시정지가 안 되니까 일단 그 강의를 따라가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날 단거나 원래는 혼자 공부했으면은 인강 듣느라 이제 다 진이 빠져서 바로 오늘 공부 열심히 했다 하고 이제 스스로 만족을 해서 집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지만 실강을 하게 되면은 이제 단거나를 끝내기 전까지 집에 못 간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무조건 오프라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스터디 카페에 갔으면 최소한 우리가 한기수가 4개월이 기준이니까 4개월 동안 8시 50분에 나오는 게 사실은 스터디 카페에 있으면 이 나온 것 자체만으로도 에너지가 쓰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갈까 말까 이 자체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 기본값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안 오면은 바보 되니까 안 오면 벌점 먹고 총 싸고 있으니까 그게 싫으니까 무조건 오게 되잖아요. 네. 10시까지 하는 것도 스카이 했을 때는 내가 10시까지 했다 이게 되지만 여기는 10시가 기본값이잖아요. 다 하니까 내가 안 하는 게 이상한 환경. 그래서 공부하는 환경이 너무 잘 잡혀 있다는 거. 이거는 솔직히 학원한 입장에서는 인강 판매가 사실은 좀 더 편하고 좋긴 하지만 한 명 한 명 보고 이렇게 코칭하고 이런 약간 보람적인 부분이나 학생들 입장에 생각할 때는 돈이 좀 들더라도 오프라인으로 해서 한 번에 끝내버리는 게 그게 오히려 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좋긴 합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제 온라인도 해보고 오프라인도 해본 입장에서 시험을 잘 보려면은 내가 딱 보니까 이 몇 가지는 강력 추천한다 하는 거 좀 그 얘기 좀 들어볼게요. 첫 번째 첫 번째는 저는 주간고사 성적에 엄청 연연을 했습니다. 네, 저는 처음 들어가서 첫 주간고사를 운이 좋게 다 맞았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친구들이 계속 물어보고 이러니까 나는 잘해야 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으로 주간고사 성적에 엄청 연연을 했고, 한 문제라도 이제 실수로 틀리거나 뭐 모르는 게 나오거나 이러면은 분노를 좀 많이 했습니다. 네. 이거 왜 틀렸지? 자책도 많이 하고 다음엔 이런 실수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오답 노트도 바로바로 작성하고 이론서를 다시 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중위권이나 하위권 친구들한테는 주간고사 성적에 너무 연연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점수가 상위권으로 올라온다면은 주간고사 성적에 대해서 조금은 연연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 앞에 영상 찍었던 모든 분들이 다 연연했다고 그랬어요. 네네. 네, 시험 성적에 연연하는 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시험 성적이 기준이 안 되면 뭘로 날 평가할 것이며 나를 성장시키는 기준이 없잖아요. 자, 좋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제가 암기력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약간 무작정 암기를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그래서 문제 자체를 외워버리다든지 약간 이런 스타일의 공부를 했었는데 실강을 들으면서 이제 광범 선생님의 강의를 직접 들으면서 이해를 통해서 암기하는 것이 조금 더
이제 오래 가고 휘발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좀 이해를 통한 암기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법규 개론이라고 해도 네네. 무조건 암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이해를 해라. 네네. 그래야 양이 줄어드니까. 네. 그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고. 네. 자, 세 번째는요? 그리고 저는 정리 같은 것을 조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오답 노트 같은 것도 정리를 하고 제가 너무 안 외워지는 게 있으면 따로 정리를 했는데 공부가 진짜 안 될 때는 그냥 노트북을 갖고 나와서 밖에서 하든지 아니면은 저기 소강의실을 이동해서 하든지 해서 저만의 두 문자 파일이나 뭐 문제를 만들거나 아니면 제가 안 외워지는 부분 따로 정리해가지고 파일로 만들어서 그거를 계속 봤던 것 같습니다. 집중이 안 될 때? 네, 집중이 안 될 때는 정리를 한 거를 네, 정리를 자주 하면서. 봤다? 네네. 그럼 정리를 할 때는 사실은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 다 정리했어요? 아니, 모든 다 내용을? 정리하는 건 아니고 이제 헷갈리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다 모아서 적고 정리를 헷갈리는 했습니다. 것만? 예. 그래서 뭐 사고의 신고 같은 경우에도 뭐 유도선도 다르고 수상 내적 기구 뭐 이런 것도 다 다르고 이런 거니까 또 묶어가지고 이제 비교를 했었습니다. 네, 이런 거를 정리를 했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 마지막에 가면 네. 법규 개론 같은 경우는 회독을 해야 되잖아요. 네. 지금도 하반기 시험이 이제 한 달 남았거든요. 네. 아직도 이 양이 많아서 어떻게 회독을 해야 되냐. 아, 문제 중심으로 가야 되나? 아니면 이론서를 회독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하나하나 보라는 소리가 너무 오래 걸린 것 같은데 이런 친구도 있거든요. 네. 네. 법규 개론 회독 어떻게 해야 빠를까요? 저는 예전에는 문제만 봐도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시험 추세로는 기본서가 일단 좀 바탕이 돼야 문제도 풀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풀이 반, 이론서 반 약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되면 기본서를만 봐도 여기서 어떤 문제가 나왔구나라는 것을 그냥 자동적으로 보게 됐고 그리고 제가 모르는 것도 기출문제 나왔던 부분은 다 밑줄을 쳐놨기 때문에 이론서만 봐도 기출문제를 푸는 듯한 느낌을 받을 정도로 정리를 다 해놨었습니다. 단권화를 처음에 잘 해놨으니까. 네. 좋습니다. 우리가 롬박에는 MBT라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네. MBT를 대부분 다 사용을 해요. 안 쓰고 계시는 분들보다는 쓰는 분들이 훨씬 더 사실은 좋은 무기를 장착하고 있는 건데 MBT를 활용 어떻게 하셨나요? MBT 같은 경우에는 실강을 들을 때 그날 강의가 다 끝나면은 일단은 연필로 메모했던 것들을 이제 다 형광펜이나 볼펜 같은 걸로 정리를 하고 바로 기출문제를 푸는 작업을 했고 기출문제에서 제가 체크가 안 돼 있는 부분 다시 단거나 하면서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로 다 풀었으면 그때 MBT로 넘어가서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뭐 85점, 80점 이렇게 받다가 나중에 되면 100점, 95점 이렇게 받을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MBT를 하다 보면 자동으로 오답을 모아주잖아요. 네. 오답 모아주는 기능을 잘 활용하셨나요? 네, 오답노트 같은 경우에도 거의 따로 메모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조금 작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공부를 잘했던 친구들은 다 이 활용을 잘 하셨더라고요. 주변에 이제 MBT를 활용 잘하는 분들하고 활용을 잘 못하는 분들도 봤나요? 아니면 대부분 다 사용을 하던가요? 대부분 사용을 하는데 나중에 되면 솔직히 아무리 순서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문제만 보면 답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답을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떤 법령이 이제 적용이 되어서 이렇게 답이 되는지에 대해서 찾는 사람과 그냥 답을 외운 사람과 차이가 조금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MBT는 답의 순서가 바뀌어서 수제가 되지만 마치 이론서 보듯이 공부는 거죠. MBT도. 계속 랜덤으로 나오지만 이론서 보듯이 계속 읽어 나가면서 왜 맞고 왜 틀리고 왜 맞고 왜 틀리고 요 작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계속. 그런 거니까 그게 100점 나올 때까지 그 나와서 그게 되면 파이널 모의고사로 넘어가는 거죠. 실제 시험 한번 얘기해 볼게요. 실제 시험장에 가면 사이드가 있잖아요. 항상. 네. 이번 시험에도 있었을 텐데 그 사이드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사이드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보면 좀 당황스럽긴 했는데 좀 상식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사이드를 낼 때 보통 출제위원분들이 찍을 만한 답을 좀 주시는 경우가 좀 많았다고 생각을 해서 상식선으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이드 쪽 문제는 다 맞췄던 걸로. 다 맞췄어요? 네네. 오히려 제가 알던 부분에서 실수를 많이 해서 네. 이러다가 진짜 잘 했으면 완전 이번에 고점 맞았겠는데. 근데 뭐 이미 지나가 버려가지고 이게 궁금하네요. 사이드를 다 맞췄는데 네. 그럼 그 비법이 상식선에 생각했다. 네. 그러니까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거. 지금 당장 기억나는 거는 개론이었는지 법규였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개론 문제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직원에게 무슨 그 권한을 준다 이런 지문이 있었는데 이게 상식선으로 봤을 때는 권한을 직원들에게 다 주면은 너무 이게 남용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답을 체크했는데 그게 맞았던 경험. 기존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네네. 그냥 직관적으로 네, 직관적으로. 근거는 없지만 직관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네, 한 걸로 이제 찍었다. 네, 그 찍은 게 다 답이었다. 네. 그게 이제 제가 늘 강조했던 이제 직관으로 고민하지 않고 그냥 바로 딱 찍는 거. 제가 더 궁금한 거. 사이드를 풀 때 그 한 문제 한 문제에 대한 시간은 어떻게 썼어요? 사실은 좀 오래 걸렸어요. 오래 걸렸어요. 네, 그 안에서 이제 오래 걸리면서 네.
생각 오래 했구나. 근데 별표를 이제 치고 넘어가긴 했지만 다른 걸 볼 때 이제 법규 개론에서 별표가 좀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형사법 같은 경우는 좀 빠르게 넘겼고 법규 개론에서 확실하지 않은 것들은 다 별표를 쳤는데 뭐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제가 개수가 많아지니까 그때 좀 당황을 많이 해서 시험 볼 때 좀 투자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한 몇 분 했을까요? 한 문제당? 그때 한 문제당 그래도 4분? 정확하게 시간 기억나지 않지만 꽤 4분이면 30분인데? 예,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한 3분 정도 했겠네요. 네네. 3분 정도 했으면 20분 정도? 네, 근데 바로 그냥 그 문제만 고민한 게 아니고 이제 넘겼다가 다시 돌아와서 보는 수준으로 이제 제가 일단은 답은 체크해 놓고 그래도 애매하니까 한 번씩 더 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체력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체력 혹시 몇 점 맞으셨어요? 체력은 저도 좀 고득점은 아니지만 네, 30점 받았습니다. 아, 30점.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게 3개, 3개, 4개니까 10개네요? 네, 그럼 필기 10개에 30점을 네. 받았는데 체력 준비는 어떻게 했어요? 체력 준비는 따로 이제 체력 학원을 등록을 했는데 사실 체력에 대해서는 좀 자신감이 있었던 편이었어요. 아. 그래서 체력 학원에서 측정을 할 때나 저희끼리 측정을 할 때도 35점, 34점 이상은 받겠다 이렇게 자만하는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실제로 시험장에 가보니 떨리기도 하고 반응 속도도 좀 늦어지고 이래가지고 생각했던 점수보다 조금 낮게 받았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뭐 자주 하긴 했지만 엄청나게 엄청 열심히 한 편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헬스나 뭐 운동 같은 경우를 꾸준히 했던 분들은 뭐 체력에 대해서 크게 걱정은 없겠지만 저처럼 뭐 간헐적으로 운동을 했던 친구들이라면 좀 더 체력을 중요시하게 여겨가지고 더 열심히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 반 때 네. 나갔잖아요. 우리가 이제 센서를 많이 못 찍었을 거 아니에요. 학원 네네. 내에서 그랬고. 네네. 또 월간 체력도 못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이래서 사실은 학원에 그냥 끝까지 있는 게 네, 맞습니다. 좋긴 하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주간과제를 찍을 때도 개수 찍는 거에 매몰돼가지고 센서를 살짝 이렇게 기울여서 아하. 찍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아. 네,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센서를 제대로 바르게 세워놓고 자세를 바르게 해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반은 엄청 빡세게 봐요. 자세 하나하나. 카페 가보면은 네네. 자세 바로 엉클어지면 그냥 아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반은 나중에 영상 찍을 때 보면 합격자 인터뷰에서 아마 체력으로 뒤집었습니다 이런 애들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어쨌든 체력은 그렇게 학원에서 하는 걸로 하고 네. 그러면은 막 나가서 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체력? 나가서 할 때는 이제 밥 먹기 전에 앞에 초등학교에 가가지고 이제 철봉이나 턱걸이 뭐 그리고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시덥 보드를 들고 다니면서 운동장에서 주로 했었어요. 하긴 했네요 그래도. 네, 하긴 했습니다. 한 것만큼 안 나왔네 진짜. 네, 한 것만큼 안 나와서 더 열심히 아. 했으면 좋았을 그러니까 텐데. 보니까 민석이가 스타일이 그렇네요. 할 때는 딱 하고 자신감 뽕 차고 바로 뚝 떨어지고. 네, 맞습니다. 항상 이런 루틴이네. 네, 아, 좀만 더 겸손하게 했었으면 훨씬 잡았을 텐데. 네, 겸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나중에 교육원 가서도 네. 겸손하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좋아요. 그럼 이렇게 체력이 끝나고 나서 네. 그럼 30점 맞았잖아요. 네. 근데 중부가 좀 높지 않았나요? 중부 평균이 30점에서 31점 31 정도 됐던 그럼 것 딱 같습니다. 평균이었네요. 네, 그러면 그나마 필기가 좀 위였으니까 네. 그 안정적이었을 거고. 네. 자, 그럼 다음에 이제 인적성 면접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인적성 같은 경우에도 저는 그냥 바로 처음 올 때부터 면접까지 롬박에서 끝내자라는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바로 고민 없이 롬박 오프라인 면접반을 등록하게 되었고 인적성이 처음에 제가 시험을 봤을 때 54점 이렇게 받았어요. 인성검사? 네, 인성검사 아, 할 학원 때 내 하는 거. 네, 54점 받아서 따로 아, 불려봤었는데 그랬죠, 맞아요. 선생님께서 제가 한 번이라도 경험했던 사실은 이제 그렇습니다 이렇게 체크를 하니까 점수가 낮게 나온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피드백 반영해가지고 다시 검사하니까 좋은 점수 받아가지고 잘 어렵지 않게 통과했던 것 같습니다. 적성 검사는 어땠어요? 적성 검사도 처음에는 인강을 제공해 주셨는데 이 인강을 보지 않고 기본 실력대로 보려고 하니까 점수가 처참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바로 이제 인강을 회독하고 이제 다시 보니까 이게 다 어느 정도 규칙이 있는 그런 문제들이어서 그 이후부터는 괜찮게 봤던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를 만들어가지고 네네. 학원에서 풀고 5회 정도 제공을 했는데 네. 실제로 시험장 가니까 어땠나요? 학원에서 제공해 준 거랑? 다 비슷하게 나와가지고 크게 어려움 없이 풀었던 것 같습니다. 무조건 적성도 해야 되겠죠? 네, 적성도 네. 준비 안 하는 거랑 네. 준비한 거랑 너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제가 처음 적성을 공부 안 하고 봤을 때는 진짜 하위권이었는데 인강 한번 보고 문제 한번 풀어본 것만으로도 중상까지는 올라가 버리니까 이제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남들 다 하는 거니까. 네네. 마치 가산점 채우듯이 하는 거라서 이거는 옵션이 아니고 필수다라는 네네. 거고. 이후에 이제 면접 준비를 했는데 네. 면접 준비를 어떻게? 면접 준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선생님께서 스터디를 편성해 주셨고 그 안에서 이제 면접 준비를 했는데 처음에 할 때는 제가 이런 회색가루 옷을 입고 있으면 등 뒤에 땀이 다 나서 옷이 다 젖을 정도로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이렇게 말을 내뱉는 것 자체가 처음이다 보니까 너무 긴장을 해서 인성 질문 같은 경우에는 점점 산으로 가게 되고 표정도 굳고 그래서 선생님께서 막 따로 불러주셔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경고도 제가 말하고 있으면 오셔가지고 한 3번 정도 주시고 이렇게 피드백을 계속 해주셔가지고 점점 표정도 좀 밝게 변하고 말도 조금씩 괜찮아지게 되고 네, 직무 같은 경우에는 그 필기 준비할 때 공부했던 게 좀 도움이 많이 돼가지고 크게 어려움은 없었는데 인성에서 조금 어려웠었는데 아론 선생님 피드백 잘 해주셔가지고 또 어렵지 않게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면접 같은 경우도 뭐 혼자 하겠다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외부에 스터디 꾸려가지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학원에 와서 할 수도 있는데 네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중에 뭘 추천하나요? 저는 솔직하게 네, 솔직하게 예. 말씀드리면 저는 네. 무조건 이제 학원에 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저희끼리 준비를 하다 보면은 결국엔 편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막 얘기하다가 웃음이 나오면은 막 웃음 참지 않고 그냥 막 말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랑 저희가 중간중간에 일반직 관제분들이랑 다른 섞어가지고 그 면접을 하기도 했는데 일반직 관제분들이 좀 일반적으로 말을 잘하세요. 네. 그래서 그분들 보면서 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걸 또 느끼고 또 새로 오신 분들이랑 이렇게 하게 되면은 또 긴장이 되기도 하고 실제 면접장이랑 비슷하게 좀 긴장이 돼서 그때 말하는 게 제 진짜 모습이다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게 되고 그래서 엄청 크게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좋아요. 실제 면접을 갔는데 네. 받았던 질문이나 혹시 기억나는 질문, 답변 이런 게 있나요? 직무 같은 경우에는 뭐 형사법 같은 직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부를 그래도 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거의 1분 스피치 수준으로 직무 같은 경우는 답변을 잘 했고 인성 같은 경우에는 조금 꼬리가 들어왔던 것 같아요. 이번 중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원칙과 융통성에 대한 질문이 지금 생각나는데 이 질문도 근데 저희가 이미 한번 했던 질문이었어가지고 중요한 질문이죠. 네, 어렵지 않게 답변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쌤이 알려준 대로 하니까 꼴이 들어왔던가요? 꼬리가 이제 들어왔는데 그분은 그냥 저희의 반응을 보려고 전체적으로 저희 수험생들 사이에서 다 꼬리가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제 잘변이 문제였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전체적으로 스타일이 한 번 더 재차 확인하는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해서 필기부터 네. 면접까지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 네네. 혹시 이 외에도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이 수험생활 중에서. 수험생활 중에서는 멘탈 관리가 멘탈. 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번 시험에서도 제가 떨어진 이유를 그때 제가 적었거든요. 왜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그거는 제가 자기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자기 통제가 안 예, 된다. 자기 통제가 안 돼서 자책으로 이어지고 그게 약간 멘탈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에 대한 마치 제가 네, 뱃살을 빼야 되는데 또 먹고 자책하고 네. 이거랑 똑같네요. 네. 아, 나도 어디 있으면 좋겠어. 어디 그런 팀이 있어가지고 학원이 있어서 물론 제 그거지만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내가 말씀하신 혼자 공부가 안 된다는 게 사람이 기계가 아니니까 아무리 의지가 있어도 환경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또 주변 누구가 있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자기 통제가 어렵고 그 죄책감으로 가고 또 이렇게 흘러가고 네, 부정적인 생각이 이제 꼬리에 이제 꼬리를 물면은 그렇죠. 이제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이어지고 맞아요. 이게 좋은 생활 습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패턴이 아예 무너지게 되니까 해결책으로 학원을 가서 다 같이 있는 환경에서 공부를 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무작정 내려왔는데 제가 아마 가장 잘한 선택이지 않았을까. 맞아요. 오프라인 와가지고 오프라인 괜히 왔어 이런 분들 저는 거의 없잖아요. 네, 맞죠? 저는 못 봤어요. 전혀 없어요. 뭐 약하는 게 아니고 진짜 오프라인이 좋아요. 고민하지 말고 그냥 오프라인으로 오시는 게 빨리 돈 버는 거다 사실. 그리고 와서 좀 배우는 게 좋다. 네, 공부하는 방법도 또 잘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저 정도 해야 들어가는구나. 이 정도의 공부를 해야 열심히 한다고 하는 거구나. 그걸 배우거든요. 몸으로 배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혼자 하면 내가 아침에 온 것 자체를 칭찬해 버리니까 스스로. 기본값이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한다. 그 기준이 아, 저 정도 하면은 주간평가 저 정도 받으시는구나. 내가 이 정도를 해야 아, 주간평가 성적이 나오는구나. 그거를 약간 몸으로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민석 씨 같은 경우는 필기를 처음 붙은 거예요? 그렇죠. 아, 필기 처음 붙자마자 다이렉트 쭉 갔네요. 네, 이런 분들이 많아요. 예, 외부에서 안 되다가 네, 오퍼 딱 왔는데 필기 붙고 바로 끝까지 가버리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동기도 굉장히 강하고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끝으로 네. 그 민석이 영상 보이신 분들에게
마지막 하고 싶은 말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긴 수험 기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멘탈 관리라고 생각하고 이제 너무 부정적인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 끝까지 잘 이겨내가지고 힘든 수험 생활 좋은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중부공채 강민석 학생이었습니다. 네.